북선탕의 TV 탐구, 지난 회에 이어서 건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회에는요, 이 건우가 다양한 그 옹알이를 하잖아요, 왜. 그리고 또 거기에 찰떡 같은 궁합이 붙는 거를, 그 4개국어를 할 줄 아는 건우네, 그, 거기서 이유를 찾아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오늘은 건우 엄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건우 엄마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나은이가 전철에서 가방을 잊어버렸을 때 가방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그 패닉 상태에 빠지거든요. 이제 박조 씨가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요. 엄마한테. 엄마가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나은아, 너는 강하잖아. 저는 나은이 엄마 이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상황에서 아기가 가방을 잊어버리고 이 패닉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대부분의 한국 엄마 같으면은 야 이 못난이야 왜 가방을 잊어버렸느냐 아빠 좀 바꿔봐 아빠 당신은 뭐 했어요 그러는 게 통상적인 그 반응이거든요. 근데 저 나은이 엄마는 넌 강해 라는 말을 함으로써 이 나은이의 태도를 그냥 순식간에 바꿔버리더라고요. 나은이 엄마 이런 교육 방식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불러요. 이 사람이 피그말리온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조각상을 만들어요. 자기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여인의 모습을. 그래서 갈라테아라는 이름을 붙인대요. 그런데 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빌죠. 신한테. 이 여인이 살아있는 여인이면 얼마나 좋을까 했더니 결국은 인간으로 바뀌었다 하는 그런 그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교육학 용어 중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실험을 했대요. 심리학자들이. 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잔인하기도 한데 그 한 반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그 성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임의로 학생들을 나눠서 그 담임한테 소개를 해요. 얘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다 하고 소개를 하고 또 그랬더니 나머지는 그냥 뭐 공부 잘하지 않는 학생으로 소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은 바뀐 거는 이 학생을 대하는 담임 선생님의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고 소개를 해줬으니까. 근데 몇 달 뒤에 시험을 보니까 정말 그 학생들이 점수가 더 좋더라. 나은이 엄마의 너는 강해. 그 효과거든요. 너는 강하다 그러면은 결국 강해지는 거예요. 어? 그런 효과죠. 이거는 그 스티븐 코비의 신뢰의 속도라는 책 212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그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그 피그말리온 효과가 나타나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나는 합격할 거라고. 그러면 바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근데 얘한테 선생님이 너는 합격 못할 게 뻔해. 그럼 합격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강해. 그러면서 이 애가 바뀌는 거. 이거 참 우리 한국 부모들이 참 못하는 건데요. 한국에는 이제 그 겸손의 미학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참 잘못된 의식인 것 같아요. 나은이 엄마한테 놀라게 되는 거는, 이런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인스타그램 대화인 것 같아요. 나은이 엄마 팔로워가 이 그 옹알이에 대한 사전을 발행할 그 생각은 없느냐 하는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장난스럽게 물어본 거죠. 그 건우의 유럽식 이름이 아시엘이잖아요. 아시엘. 아시엘도 이거는 스페인식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봐서도 상당히 스페인적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나은이 엄마의 반응인데 이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그 나은이 엄마가 뭐라고 썼냐면은 건우가 디디디디 뭐 우대대대 뭐 이런 거 많으냐 하잖아요. 그거는 institutional racism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 관습적 인종차별을 없애라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습적 관습적 레이시즘이 뭐냐면은 인종차별이 지나가는 흑인한테 야 깜둥이야 하는 거는 개인적인 인종차별이죠. 그거는 쉽게 눈에 드러나고
또 처벌도 받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관습적으로 하는 그 인종차별이 있어요. 제도적으로. 그런 건 사실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가령 그런 거죠. 우리 한국에서 알 수 있는 게, 전라도 사투리는 되게 가난한 사람, 깡패 이런 사람이 쓰는 걸로 텔레비에 나와요. 그리고 경상도 사투리는 사회 상류층, 즐거운 사람, 중산층 이상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재밌는 코미디에도 경상도 사투리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 어떤 인식을 주게 되냐면, 알게 모르게 관습적으로 전라도 사람들은 가난하고 깡패고 야비하다 이런 인상을 심어주게 되고, 경상도 사람들은 명랑하고 잘 살고 사회 상류층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게 돼요. 그런 게 바로 그 제도적인 그 차별이거든요. 그 제도적인 인종차별을 없애라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건우의 디디디디다. 그리고 건우가 할 때 있어요. 지난번에 왜 베이비치노 마실 때도 그렇고 또 그 전단지 같은 거 들여다볼 때도 하는데, 은 뭐냐면은 모든 정치적 그 분파들이 어, 투명해져야 된다. 그거를 요구하는 말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가령 그 뭐 과거에 새누리당이든 뭐 민주당이든 정치적인 의도를 숨길 때가 많잖아요. 사실은 뭐 이런 거죠. 뭐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된다. 그래서 인천공항을 공기업이 아니고 사기업이 맡아서 해야 된다 하는 거는 마치 한국 경제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명박류의 그 이명박과 친구들, 그 검은머리 한국인들이 그 아주 알짜 기업인 인천공항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고, 또 건우가 에데데 그러는 거는 동일임금 동일노동을 주장하는 말이다. 그 건우가 마바디라고 얘기하면은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 공해를 유발하는 그 회사들에게 더 규제하고 더 강력한 벌금을 매기라고 얘기하는 거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물론 농담 섞인 말이지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한국 사람 중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좌빨이라고 그러죠. 이런 차별을 없애라. 요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무래도 그 진보적인 그 발언이죠. 또 근데 뭐 이 정치적인 투명성, 당들이 정치적으로 솔직해져라 하는 거는 이건 좌파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동일임금은 동일노동, 이것도 좌파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파적인 발언일 수도 있어요. 왜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돈을 안 주느냐? 사회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는 같은 돈을 줘야 된다. 또 공익기업을 더 강하게 처벌하라 하는 것도 꼭 좌파적인 얘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엄한 처벌, 공동체를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공익기업을 강하게 처벌하라. 그래서 좌파적인 색채가 있지만 이 굉장히 상식적인 발언들이에요, 그죠?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은 바로 좌빨로 몰려요.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은 너 빨갱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건우 엄마 이런 답변에 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박주호 선수의 아내 안나, 나은이 엄마, 건우 엄마죠. 국적은 뭐 스위스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자세한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본인이 말하기를 나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또 피그말리온 효과 아르헨티나 출생하면은 체게바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체게바라도 아르헨티나 사람이긴 하지만 그 가족을 보면은 국제적이에요. 게바라의 아버지는 아일랜드계래요. 그리고 엄마는 스페인계고, 그리고 이 부부 둘 다 굉장히 부잣집 그 자제들이래요. 명문가 출신들이래요. 이 체게바라의 레스네임 성은 린치예요, 린치. 이 양반이 그 아일랜드계이기 때문에 수영장 갔을 때 모습이죠. 큰아들이 체게바라입니다. 체게바라에 대해서는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부모들이 그 저항적인 좌파적인 측면을 갖고 있어도 한국의 경우 보면은 대개는 자식들한테는 공부 잘해라, 유학 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원하지 않게 살아라. 자기는 원하게 살면서 그게 한국의 참그 진보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게와라 아버지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박홍기 교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독서독인 290쪽에 보면은 게바라의 아버지 얘기가 나와요. 보르헤스보다 우리에게 친숙한 남미 시인은 네루다다. 네루다는 저항 시인이었대죠. 게바라의 아버지는 잘못된 세상에 대항해 싸워야 한다고 가르치며 갓철든 게바라에게 네루다의 시집을 권했다. 저항하라고 가르친 거죠. 아버지의 피는 아이리쉬고 어머니의 피는 바스크다. 우리는 이 잘못된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제 박 교수가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어떤가? 애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가? 도리어 그 반대로 가르치지 않는가? 저항하지 말아라. 세상은 잘못됐지만, 그냥 순응해라. 순응하고 돈이나 많이 버는 게 최고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 저항 시인의 시집 같은 거를, 아들한테 주지 않죠. 아들의 불행을 초래한다고. 안나가 외국어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또 대단히 현명하고, 그렇게 자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나은이 볼 때마다 나은이가 꼭 성격이 리드하는 성격이잖아요. 아버지, 아버지를 막 리드하잖아요. 그런 거 봐서도 굉장히 그런 태도를 저는 어디서 배웠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태도는 나은이의 그 독특한 제스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은이 제스처 볼 때마다 그 사감 선생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유치원 선생님한테 배웠을까?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엄마한테 배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나은이 엄마의 태도를 한국 부모들도 좀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 한국 어머니들이. 아까 뭐 개발하는 아버지 얘기했지만요. 되게 위인들 보면은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애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건우하고 나은이 보면서 어떨 때는 좀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쟤네가 지금 국민적인 스타인데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사랑을 받는데 쟤들이 나중에 커서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요새 연예인도 사고 많잖아요. 나은이나 건우가 성장해서 삐뚤어 나가고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얼마나 그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어릴 때 모습을 아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근데 나은이 엄마를 보면은 그런 생각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워낙에 강하게 애들을 똑똑하게 키우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참, 굉장히 우리가 한국 사람한테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은 어머니 안나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도, 텔레비에 나오는 내용과, 책 속에 나오는 유익한 내용을 연결시키는, 북선탐의 TV 탐구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